말로 홈런으로 시작해서 말로 홈런으로 끝난 프로야구 원년 1982년 정말 귀한 선배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개막전 말로 홈런의 사나이 이종도 선배, 한국 시리즈 6차전 승부를 결정짓는 말로 홈런의 사나이 김유동,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홈런은 안타의 연장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홈런을 치려면 홈런을 노려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개막전 말로 홈런과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말로 홈런을 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나? 글쎄 너무 오래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기억이 좀 아름아름하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개막전에 삼성 라이온즈하고 MBC 청룡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어쨌든 초장에는 우리 MBC 청룡들이 팀이 엄청 큰 스코어차로 쥐고 있다가 쫓아가면서 이제 연장 10회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연장 10회 말에 이제 마지막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은 경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날씨도 그런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투수가 이선희 투수였었죠. 그렇습니다. 카운트가 타자 쪽, 그러니까 저한테 좀 유리한 카운트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후들렀던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그 말로 홈런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살렸다는 그런 소리를 사실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여기 지금 뭐 이정도 선배님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정말 프로야구 첫 만루 홈런의 주인공이신데 그때 대단하셨죠, 정말 선배님. 저는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 82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그 홈런을 쳤는데 그 마지막에 사실은 그 마지막 그 홈런 치기 전보다 그때가 아마 한국 시리즈 6차전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6차전에서 이해진 싱글 홈런이 더 잘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제 홈런을 두 개를 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회에 가서 또 이제 만루 찬스에서 이제 홈런을 쳤는데 그 전에 신경식 선수가 포볼로 우리가 1점을 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야구에서 정설이 이제 포볼 뒤에는 다음에 초구를 노려라 이런 이제 정설이 있는데 그때 마침 초구가 제 2에 친 그 볼하고 너무 구질이 똑같은 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듯이 친 게 그게 만루 홈런이 됐습니다. 네. 자, 시즌 개막전과 한국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허용한 투수가 공교롭게도 이선희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비운의 투수라고도 했는데 실업 시절에는 이선희 투수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일본하고 시합만 하면 이선희 투수의 공을 일본 선수들이 못 때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업 시절 이선희 투수의 구위와 상대 전적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왼손 투수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선희 투수하고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좀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날도 사실은 이선희 선수가 그 중간에 쉬는 기간이 정말 좀 길었어요.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날씨였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이선희 투수한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로는 어쨌든 이선희 선수에게는 비운의 투수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줄 만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정도 선배님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 선배님이 대부분 그 왼손 투수에 강했던 걸로 아는데 저 역시 좀 왼손 투수에는 좀 평상시에 좀 강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왼손 투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이선희 투수가 아마 농협에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예, 네. 농협에서 이제 있었고 또 저하고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 세계 선수권 대회도 같이 이제 대표 선수 생활도 해봤었고 근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선희 투수 하면은 감히 이 몸 찌르는 공은 누가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특히 일본하고 했다면은 이 일본 선수들은 아주 맥을 못 쳤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완 투수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저하고의 그 이선희 투수하고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예. 그렇군요. 자, 두 분의 말로 홈런이 프로야구 역대 가장 기억에 남는 말로 홈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로 홈런이 두 분 야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실은 뭐 많은 영향을 줬죠. 아무래도 프로야구가 창단이 되면서 첫 말로 홈런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갖고 지금까지도 뭐 그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됐고 지금도 이 시기에도 나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얼굴 보면 잘 몰라요. 이제 나이 얼굴 표현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프로야구 창단 5년에 개막전에서 말로 홈런 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이 진짜 맞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일동 후배님이나 그것이 그리고 인생에도 큰 그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대인 관계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만 홈런이 두 번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 치기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싱글이나 뭐 투런 이런 거는 자기 혼자 칠 수 있고 그게 아주 좀 흔한 거지만은 만루라는 건 진짜 운이 없이는 못 치는 홈런인데 아마추어 때 아마 한국전략하고 했을 때 한 번 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에 와서 이선희 투수한테서 이제 그 만루 홈런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만루 홈런이 결과적으로 저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도 됐지만은 마이너스 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면은 일찍 제가 프로야구 들어오기 전에 아마추어 때 한국화장품이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화장품에서 부모님이 건설회사를 하시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1년 6개월간 쉬고 난 다음에 그 프로에 왔습니다. 프로에 와가지고 첫 상을 이 큰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그렇죠? 이 로또를 맞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좀 간이 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수 결과가 좀 일찍 끝나지 않았나. 또한 이제 그 뭐 결과론이겠지만은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다친 허리가 도졌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하다가 아버지 회사로 이제 가게 됐죠. 제가 은퇴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정도 선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막전 극적인 승리 후 특별 보너스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때는 받았죠. 그때는 이제 개막전을 끝나고 나서 부상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오토바이를 부상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참 재밌는 게 제 앞에 그 타자가 유승환 그 선수가 앞에 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유승환 타자가 좀 욕심을 과욕을 부리다가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상태로 나왔고 결국 그 5번 타자인 백인천 전 그 감독 겸 선수대였었으니까 그분을 경원사고로 보내서 기회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환 선수가 끝나고 나서 오토바이 바퀴 하나는 내 거라고 바퀴 당하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지금도 좀 만나면 늘 그런 얘기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토바이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오토바이 얘기는. 그때 오토바이가 굉장히 그 좋은 오토바이였었어요. 그렇군요. 그 오토바이 그 스스키 125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오토바이 갔는데 저는 뭐 그때 현역 생활이니까 현역 그 시절이니까 이제 바로 그걸 처분을 했죠. 네. 처분을 하고. 그러면 김유동 선배님은 말로 홈런
치고 나서 한국 시리즈 MVP가 됐잖아요. 네. 사실 윤동균 회장 1구의 회장께서 거의 MVP 영순이었는데 이거 한 네. 방으로 확 뒤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맵시나인가 그 자동차를 예, 예. 부상으로 받았어요. 예, 예, 예. 그 맵시나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게 그게 저희 부모님 회사로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그걸 그 회사로 갔고 거기에서 아버님이 주신 차가 있어요, 또. 예. 예. 그 차를 이제 나중에 팔아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만 홈런 값을 냈죠.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소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게 뭐 술값으로 나간 돈이 더 많다. 예,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그때 소문으로 따지면 네. 자동차 받자마자 네. 화류계에 계신 분들이 와서 공중분해 갔다. 그게 이제 그 차가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차는 네. 아버님 회사에 기증했고 아버님이 새 차를 딴 차를 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차를 갖고 이제 그 사실은 그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40년 전이지만 네네. 이제 현역 시절 유니폼을 입었다 생각하시고 그 당시 가장 까다로운 투수가 누구였어요? 글쎄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보급 투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세계 선수권 때문에 좀 늦게 합류를 했었거든요. 손동열 선수라든가 이런 투수들이 저희들 보기엔 치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투수권이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용병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김일용이라든가 장하는 그렇죠. 제일 교포죠. 네. 네. 제일 교포 선수들이 들어와서 현역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해갖고 이제 야구가 그만큼 좀 세밀하게 되는 그런 야구로 가는 과정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정도 선배님께서는 이제 손동열 손동열하고 뭐 최동원하고 최동원 이런 그렇죠. 투수들이 네. 과연 치기 좀 힘들었죠. 사실 지금 그 정도 투수는 지금 현역 선수들에도 없지 않나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선수들 있죠. 지금으로 네,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생활을 해야 맞아요. 되는 그런 선수들이죠. 네. 자 김유동 선배는 어땠어요? 어떤 투수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제 그 당시 무슨 최동원 선수나 뭐 선동열 선수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그 황규봉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 예, 예. 네. 그다음에 정순명이 투수 같은 정순명 네, 투수 같은 빨랐죠. 사람, 예, 빠르고 이 커브 낙차가 진짜 이 머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낙차를 우리가 그런 커브를 옛날에는 드롭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커브를 진짜 보지 못했다가 네. 그런 커브도 봤고 또 황규봉 투수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이 공이 아니고 쇠다마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치면은 황매희가 이렇게 밀려서 나가질 않는 정도 그럴 정도의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지하게 빠른 쾌속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그런 공의 무게감이 사실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이 좀 나르는 볼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르더라도 근데 이제 이 황기봉 투수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묵직한 그 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죠. 네, 네. 자 이제는 이정도 선배님한테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 이정도 선배하면 리더십도 상당히 좋고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야구인들이 이정도 선배는 한번 프로야구 감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선배님. 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뭐 그때 당시는 좀 아쉬움이 없다면 좀 그렇겠죠. 그래도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 쌍방울 레이더스의 팀이 그 다른 팀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코치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학교 모교에서 이제 감독직이가 와가지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또 모교에 대한 그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언젠가는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 감독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모교에 가가지고 어린이대학교 감독을 하면서 한 3, 4년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오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프로에 와서 한번 못다한 꿈을 이뤄보려고 했더니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안 맞는 타이밍을 거예요. 놓친 거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돼 버렸어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그 몸에 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초의 그 설악고등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특히 좀 전화가 와고 그래서 건강도 좀 추스릴 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속초를 가가지고 설악고등학교에서 감독 생활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죠. 네. 자, 우리 이제 김유동 선배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공천을 여러 번 받고 예. 네, 생소한 정치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야구인들이 네. 야, 우리 야구계에서도 국회의원 한번 나오는구나 예, 예. 이렇게 이제 성원과 지지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예. 한번 아쉬운 마음을 소개해 보시죠. 예. 시합은 저는 지금 시합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에 제가 6번 도전을 했습니다. 네. 6번 도전했는데 4번은 이제 본 선거에 국회 선거에 나왔었고 2번은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네, 잡음 예비 이제 그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이제 그 도중 하차했는데 그래서 총 6번을 했습니다. 6번 했는데 뭐 시합할 때마다 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그 우리 팬들이나 또 우리 그 같은 야구했던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도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사실 또 근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움이 많지 꼭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이겨서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모습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동조 선배님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 유니폼을 입은 이후에 바로 이제 모교회 부탁을 사양할 수가 없어서 이제 후진 양성에 뛰어들었고 그 외에 이제 선악도 감독까지 하시면서 이제 유니폼을 벗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분당 구미동인가요? 구미동. 분당 구미동에서 이제 야구 레슨장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그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야구를 지도하고 계신데 그때 그 레슨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바로 그 강원도 야구 협회 그러니까 설악고등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유니폼을 단반지를 벗은 게 딱 50년 됐더라고요. 네. 유니폼을 입은 것이 네. 50년 만에 이제 유니폼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저 유니폼을 내려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벗었는데 협회에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강원도 야구협회에 심판위원장을 1년을 했어요. 심판위원장을 1년 하면서 강원도 야구협회 이제 지역사회니까 그 많이 이제 같이 심판들에 다니면 심판들의 어떤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고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는데 저 우리 이제 야구 원년 멤버인 그 이광건 그 후배하고 또 정삼원 후배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우리 한번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나는 저 속초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럼 어떻게 좋다. 그러면 뭐 후배 양성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지금까지 3년째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위너스프레이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거기 원장으로 지금 있으면서 후배 양성에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레슨장 명칭이 뭐죠? 위너스프레이 아카데미. 위너스? 네, 위너스. 위너스 플레이 네. 아카데미. 네. 네. 분당 구미동에 있는 네, 거죠? 네. 네. 나중에 전화번호도 한번 네.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유동 선배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네. 또 출마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자, 저희들이 다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1982년을 돌이켜 보면 이종도 선배님이 그 당시 32살, 김유동 선배님이 29살이었어요. 사실 아마추어로 따지면 다 환갑 지나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프로야구 탄생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도전한 그 배경과 40년이 지났는데 혹시 나 계속 아마에 남아 있었을 걸 하는 후회는 없었나요? 저는 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 82년도에 제가 제1은행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아마추어 그 시절은 이제 은퇴를 이제 눈앞에 두고 은행 업무에 그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나이였었거든요. 근데 프로야구 창단이 된다 그러니까 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한 10년 정도만 손흥민 선수로 제가 버틸 수 있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이 충분히 열릴 것이다. 뭐 코치도 할 수 있고 또 감독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 야구 선배들이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하면 계속 후회가 쌓일 것 같고, 뛰어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해내야 우리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야구 여건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뛰어들었기 때문에 후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없고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전에 벌써 은퇴를 한번 했었고, 야구에 대한 아마추어 때 그 1년 반 만에 1년 6개월 만에 프로에 와서 그 한국 야구의 그 어마어마한 상을 이게 첫 번에 받아냈으니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지금의 이제 프로 야구는 여기 계신 두 분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들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 이제 하는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언어들이 나오지만 두 분이 아니었으면 프로 야구가 이렇게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두 분의 속마음은 어떠세요? 진짜 내가 진짜 이 프로야구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나왔고, 지금도 한국 프로야구가 굉장히 성장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의 여건에서 우리가 그만큼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를 입장을 해서는 이제 세월이 흐름으로써 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뭐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초창기 선수들은 프로에 갖고 어떻게 그 프로라는 게 돈인데 돈은 사실은 별로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만 저는 그 야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정도 선배님이나 저나 야구에 우리 프로야구의 기관차 역할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관차도 폭주하는 기관차. 예, 그래. 예. 자, 이게 사실 타이틀이 프로야구 40년, 1구의 창립 30주년인데 예. 두 분을 뵈니까 저도 지금 두 분을 안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예. 건강 정말 무념하시고 예, 최근에 우리 물론 두 분한테 이제 후배 되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프로야구 50년 때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두 분 건강하시고, 마지막입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이종조 선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현재 우리 야구 후배님들이 지금 좋은 그 여건하에서 프로야구 지금 진행형으로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은 계속 또 성장해 나올 것이고, 누구든지 한 번씩 야구 유니폼을 입었다면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뭐 어쨌든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후배들이 이제는 좀 더 좀 돌아보면서 주변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야구 자체가 좀 더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그렇죠? 뭐 이제 후배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미국 메이저리그도 많이 가는 선수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한국 야구가 좀 더 크게 발전하는데 큰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후배들한테 있는 것이죠. 네. 네. 김유동 선수. 그 뭐 후배님들한테 전할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끝까지 입어라. 오랫동안 입어라. 혹시 벗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대비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좋은 친구들 많이 새기고 사회라는 게 나와서 보니까 많은 친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더라. 근데 이제 대부분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단체 생활만 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기가 우쭐하는 기분에 괜히 팬들이 많이 가서 그런 걸 잊어버립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걸 반대로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베풀어라. 좀 베풀면은 나중에 유니폼을 벗더라도 아마 그 친구들이 상당히 반가워할 거고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좀 제가 가운데 들어가서 사이도 좀 보고 좀 웃기기도 하고 옛날에 재밌는 일화도 좀 많이 끄집어내려 했는데 좀 분위기가 딱딱했지만 그 타이틀이 두 분이 그동안에 프로야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아주 재밌고 유쾌한 분위기를 한번 또 이끌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